자 이제 월드컵 시즌입니다. 형철이는 이제 중계하느라 또 정신이 없을 네. 거고 영주 형님은 이제 제가 많이 아마 요청을 드리지 않을까. 많이 오실 수 있을까요? 저야 좋죠. 예, 예. 네. 집 밖으로 돌고 싶습니다. 네. 이미 영주 형은 이제 히든풋볼 저희 이제 데일리에 네. 많이 나와주실 텐데 중계 때도 가끔 놀러 와주세요. 네네네. 네. 오늘은 이제 저희가 뭐 각국마다 포인트를 좀 짚을 텐데 그거보다 역시 대한민국이 속한 H조 포르투갈, 가나, 우루과이 중에서도 첫 번째 경기가 우루과이잖아요. 우루과이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아요. 그쵸. 아무래도 이제 대회 첫 출발을 우리가 만약에 네. 선제골로 시작하게 되면 전 느낌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보고. 우루과이. 네. 예. 우리가 정말 그런 출발을 한다면. 그렇죠. 그렇기 근데 때문에 첫 경기 중요하죠. 선제골을 넣고 우루과이와 경기를 잘한다면 기분 좋게 출발할 수 있는데 이제 우루과이가 공격진이 강력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건 네. 오늘 또 다루기도 할 거고 수비 라인에서 이 영주형이 좋아하는 또 바르셀로나에 소속이 되어 있는 아라우호 이 선수가 부상 때문에 월드컵에서 아웃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명단에 올라갔어요. 네. 지금 합류했어요. 합류했죠. 네. 이 선수가 그러면 과연 이 우리와 경기에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아라우호가 부상으로 빠진 게 언제쯤이었죠? 9월 9월 말에 정도였죠. 이란하고의 평가전에서 네. 오른쪽 허벅지 근육 파열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라오가 월드컵 출전하고 싶었기 때문에 수술하지 않고 그냥 제알로 갈 거지. 제알로 간다. 근데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야 움티티 못 봤냐. 수술하라고 했을 때 수술 안 했다가 그죠? 움티티가 완전히 기량 저하가 나오지 않았느냐. 네. 그래서 수술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아라오가 수술을 하기로 했다. 그래서 수술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3개월 정도 재활 기간이 필요하다는 그쵸?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9월 말이었으니까 한 12월 말에 돌아와야 되는 건데 네. 지금 재활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나이도 어리고 그러다 보니까 금방금방 네. 회복을 하나 봐요. 그러면서 이번에 우루과이 대표팀에 차출이 됐죠. 네. 모니터하고 그다음에 바르셀로나랑 그러니까 우루과이 협회도 그다음에 바르셀로나도 협조를 하면서 체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마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아라우나 이런 어린 선수들 입장에서 우리도 오현규 선수가 지금 카타르로 갈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잖아. 예비 명단에 대한 얘기가 있었죠. 예비 명단에는 올라갔고 상황에 따라서는 경기를 쭉 보고 오는 것도 지금 막 기사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어린 선수들은 월드컵이라는 그 대형 무대를 경험하는 거랑 경험하지 않는 거랑 향후 향방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장의 분위기를 느끼고 같이 네. 호흡을 하는 거니까 그쵸. 훈련 때도 당연히 뭔가 소통도 되고 배우는 부분도 많을 거고요. 형은 바르셀로나 입장에서 이번에 이 월드컵에 나가거나 경기에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좀 바라보십니까? 저는 일단 바르셀로나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약간 불안한 감이 있지 않나요? 불안하죠. 네. 아라오가 잔부상이 많은 선수고 네. 이번에는 큰 부상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상에서 너무 일찍 돌아온다면 바로 제 실력을 발휘하기도 어렵고 부상이 또다시 재발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좀 불안하긴 한데 월드컵 출전은 선수 본인의 의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가고 싶은데 그거를 억지로 여러 가지로 좀 막으면 선수들이 멘탈적으로나 여러 가지 동기부여가 훅 떨어지는 경우들을 그쵸. 우리가 많이 봤어요. 그럼요. 예. 그리고 클럽이 만약의 경우 지금 같은 상황에서 나가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라우가 클럽에 대한 충성심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맞아. 실망이 크겠죠. 네. 아니 내가 조국을 위해서 이 큰 대회를 나가고 싶은데 이걸 막아? 그러면 나는 이 클럽과 어떻게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우려하는 팬이나 구단의 시선도 이해가 가는 다 게 이해가죠. 유럽 축구 입장에서도 이게 시즌 중이다 보니까 그치. 이게 후반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대한민국 대표팀과 경기가 우루과이 입장에서도 1차전입니다. 거기 나올 수 있는 거 없는 거는 이제 기사를 통해 조금 뒤에 보고 영주형이 바라보는 아라우호의 어떤 평가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굉장히 뛰어난 선수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그 아라우호를 접하는 분들도 듣긴 들으셨을 거예요. 쭉 봤을 때 아라우호의 장점이나 이 선수가 어떤 정도의 선수인지 형이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저는 아라우가 수비수로서 갖고 있는 단점이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단점이 거의 없다. 네. 아, 우리가 미드필더 바이베르를 봤을 때 큰 네. 육각형의 미드필더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대형 육각형. 맞는 근데 거죠. 저는 아라우도 큰 육각형의 수비수예요. 단점이라고 하는 건 부상밖에 없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 선수가 소화할 수 있는 포지션도 센터백도 되고 라이트백도 되고 풀백도 되고. 상황에 따라서는 왼쪽 풀백도 됩니다. 왼쪽도 가능하다. 네. 그리고 이 선수가 고공장력 갖고 있죠. 스피드 갖고 있죠. 볼 다루는 능력도 있어요. 여기다가 볼을 치고 나가면서 패스를 뿌려줄 수 있는 능력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드 위에서는 보여줄 수 있는 재능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뭔가 쓰러지면 야 이거 부상 아니야? 이런 불안감. 네네네. 그러니까 잔부상이 너무 많고
또 부상에 의해서 빠지는 경기 수가 많다는 거는 팀의 기여도가 낮다는 얘기잖아요.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서의 아쉬움은 있죠. 근데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센터백으로서도 영재형님이 비유를 하신 게 육각형 수비수라고 비유를 예. 했잖아요. 근데 센터백에서 육각형으로 평가받는 선수가 풀백으로 가면 신체 조건이 훨씬 더 월등하기 때문에 키가 크니까 또 일단 거기서는 더 엄청난 대인 수비가 나올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음. 그래서 이 선수가 우루과이 대표팀의 오른쪽 풀백으로 나올 때 보면 뭐 바르셀로나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네. 대표적인 인생 경기가 지난 시즌 엘클라시코에서 비니시우스를 지워버린 경기잖아요. 근데 그 수비력을 우루과이 대표팀에서 오른쪽 풀백으로 나왔을 때도 그렇죠. 상대 왼쪽 윙을 그냥 지워버리는 대인 수비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준 적이 많았어요. 아라우의 능력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해요. 9월 말에 부상당한 다음에 나네. A매치 이후에 바르셀로나가 챔피언스리그에서 어떤 경기를 펼쳤는지 그렇죠.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공백을 보면 어느 정도 선수인지 알 수 있는데 네. 그렇죠. 바르셀로나가 아라우가 부상당하고 난 다음에 수비진 전체적인 문제를 다 겪었었잖아요. 그럼요. 깜노에서 인테리에게 3골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부분도 문제가 지금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네. 되고 그럼 이제 우리 대표팀 입장에서 아마도 손흥민 선수가 첫 번째 경기에 출장하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네. 나온다 손 치더라도 아라우 대 손흥민의 어떤 그 매치업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죠. 왼쪽 윙포워드랑 저쪽이 오른쪽 풀백이니까 음. 그러면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도 아라우는 쉬운 상대가 아니다. 아무래도 원래 우리가 그래서 예상을 했던 게 아마 손흥민을 막기 위해서 아라우를 오른쪽 풀백으로 배치를 할 배치를 것이다. 하겠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는 손흥민이 왼쪽이 아니고 가운데. 센트럴 존으로 변경을 해야 될 수도 있겠다는 게 원래 이 아라우의 부상 이전까지는 우리가 많이 네. 예측을 했던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비니시우스 같은 선수가 방어가 가능하다는 거는 속도가 있는 윙포워드도 충분히 그럼요. 수비가 네. 된다라는 네, 그쵸.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네. 물론 아라우가 90분 내내 비니시우스를 완전하게 지운 건 아니에요. 한두 차례 뚫릴 수는 있죠. 그렇죠. 그런데 우루과이의 센터백 라인을 보더라도 그 뚫렸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만약에 선발로 출전하고 아라오가 선발로 출전했다면 둘이 100% 컨디션이라고 했다면 네. 아라오가 손흥민에게 가정입니다. 뚫릴 수 있죠. 그렇죠. 네, 뚫릴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무기는 손흥민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손흥민이 자주 뚫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맞아요. 근데 그 빈도수가 현저히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기사로 봤을 때 이제 문도 데포르티보나 스페인 기사를 보면 차비 감독이나 아니면은 이 디에고 알론소 감독, 우루과이 대표팀이 네, 디에고 알론소 그쵸. 감독이랑 소속팀인 바르셀로나의 차비 감독이랑 면담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아라우의 출전 여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일단 그거는 얘기를 했답니다. 무리해서 절대 출전시키지 않겠다. 네. 그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얘기를 한 것 같고 지금까지 뉴스에 나오는 걸로 봤을 때는 우루과이 입장에서 1차전은 우리와의 경기입니다. 그쵸. 대한민국과의 경기. 우루과이의 2차전은 포르투갈전입니다. 두 경기에서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나 라는 이야기가 일단은 나오는 중이에요. 근데 확실히 회복 속도가 좀 빠르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 2주 전까지만 해도 차출은 될 수 있는데 조별리그 출전 자체는 어렵다는 얘기가 네.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두 경기로 좁혀졌습니다 벌써. 그러니까 한 경기는 지금 나올 수도 어. 있다라는 거면 가나전. 지금의 기세라면 사실 이런 어린 선수들이 회복 속도가 빠른 경우도 많고 이거는 저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정신적인 부분에서 뛰고 싶다는 열망이 그죠. 이 순간적으로 약간 긍정적인 마비 효과라고 해야 되나? 이거 뛸 수 있는 상태로 몸을 만드는 호르몬 분비나 이런 것 때문에 스페인 언론의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네. 근데 일부 언론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조별리그 3경기는 나오기 어렵다. 아, 그 그렇다. 얘기도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어쩌면 정설일 수도 네, 있어요. 그래서 이제 토너먼트 단계에 들어가서 출전할 수가 있을 것이다. 네. 그 지금 이 순간 아라오는 볼을 갖고 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로 러닝 훈련을 많이 해요. 왜냐면 왜냐면 몸이 올라와야 되니까. 체력부터 올라와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라오가 조별리그에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예. 나온다면 아마 조별리그 3차전에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지금 가장 최근 기사를 한번 볼게요. 이건 ESPN 기사인데 일단 대표팀이랑 훈련은 같이 하고 있는 상태고 고딘이나 무슬레라나 발베르데 뭐 이런 선수들이랑 다 같이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라오가 일단 있긴 있었대요. 그러니까 상태에 따라서는 최대한 어떻게든 본인은 많은 경기에 뛰기 위해서 꼭 우리나라 경기는 아니더라도 2차전, 3차전엔 뛰기 위해서 훈련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아라오가 우리와의 경기에서 나오기는 조금 어렵지 어려워요. 않을까. 네, 어려워요. 예, 물론 사실 우리 입장에서도 가장 강력한 무기인 손흥민 선수가 1차전에 나오는 건 좀 이번에 그 리그 경기에서도 네. 사복을 입고 나온 모습이 있었는데 좀 약간 약간의 부었죠. 부어 있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들도 아라우가 나오긴 어렵고 우리도 손흥민 선수가 나오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긴 하다. 맞아요. 네. 근데 우리가 꼭 손흥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윙자리에 황희찬 선수가 햄스트링 약간 아프다고 하는데 뭐 얘기가 있어요. 네, 근데 경미하다고 하니까 네. 무리 없이 출전이 가능하다면 황희찬도 왼쪽이 가능하고 아니면 황희찬이 오른쪽이라고 해도 벤투 감독이 송민규를 쓰는 거는 소속팀에서보다 훨씬 더 송민규의 폼에 좀 날개를 그렇죠. 달아주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도 저는 기대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다고 보이고 아니면 뭐 센트럴 정우영이 될 수 있는데 정우영 선수가 약간 측면으로 빠지면서 맞아요. 또 공간을 파괴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럼 우리가 만약 우리하고 1차전 때 아라우가 수비에 못 포함되면 누가 나올지를 좀 예상을 해야 돼요. 아 체크해야죠. 네, 근데 우루과이 대표팀이 그동안 센터백의 주전주를 세운 거는 대표팀에 어디까지나 빈도로 봤을 때 아라우는 제 생각에 월드컵 본선에 만약 핏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센터백으로 안 나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풀백 쪽으로. 네, 꼭 우리가 뭐 손흥민과 같은 선수를 우루과이가 막으려는 의도가 아니라고 해도 예. 아라우는 풀백으로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그동안 이 알론소 감독이 이끌 때 센터백의 주전주가 고딘과 히메네스 그리고 코아테스 네. 세 명이 될 때가 많았어요. 이 세 명 이외에 뭐 카세레스 같은 선수들도 좀 쓰고 그랬던 게 그간의 대표팀 센터백 운영이었는데 최근 A매치 때 9월 때 그랬죠. 약간 실험을 한다고 아라우를 센터백으로 쓰긴 했는데 이거는 아라우의 센터백에 대한 실험이라기보다는 오른쪽 풀백의 뎁스에 대한 실험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기존의 주전은 아라우호를 우측 풀백으로 두고 있고 여기에 원래 오른쪽 풀백을 봐야 되는 전문 선수가 다미안 수아레스가 있는데 네. 다미안 수아레스가 우루과이 대표팀 경기 나올 때마다 되게 부진하고 아하. 되게 수비가 뚫리고 불안했거든요. 네. 그래서 라리가에선 잘하는데. 리가에선 이상해요. 좋은데 어. 이게 항상 보면 소속팀이랑 리그랑 또 대표팀 레벨이랑 얘기가 좀 다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루과이 대표팀 봤을 때는 신구 조화가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듣고는 있는데 문제는 나이 많은 선수들이 곳곳에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제법 많아요. 네. 음. 그런데 만약에 우루과이가 원하는 목표까지 간다면 그건 뭐 8강 이상 아니겠어요? 예. 그렇다면은 고딘의 체력도 나름대로 있어야 관리를 될수 해줘야 있죠. 된단 말이에요. 있죠. 그러면 바르셀로나에서 하듯이 아르오가 오른쪽 윙백으로 나왔다가 후반전에는 센터백으로 네, 옮기다. 센터백으로 옮길 수도 가능성이 있다는 있죠. 거예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라오는 쓸모가 굉장히 큰 선수죠. 자 그러면 아라우가 우루과이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토너먼트 레벨, 그러니까 우루과이가 토너먼트에 나간다고 봤을 때 그때 합류가 되는 그림이 뭐 괜찮은데 지금까지 예상으로 봤을 때 조별리그에 나오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럼 우리는 조별리그에서 붙습니다. 맞아요. 그럼 아라우가 없었을 때 방금 형철이가 얘기했던 다미앙 수레스가 나온다 네. 칩시다. 그쪽을 공략해야죠. 그러면 거기는 지금까지 대표팀에서 이 선수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공략을 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불안한 모습이 있으니까 맞아요. 그 부분을 우리가 공략을 잘 하는 포인트를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아무래도 우루과이가 항상 우루과이는 전통적으로 그랬어요. 압박을 할 땐 귀신같이 압박 진짜 잘하는 선수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네. 내릴 때는 기가 막히게 내리는 팀이거든요. 그렇지. 근데 우루과이가 아마 우리한테 만약에 우루과이가 선제골 득점에 성공한다면 바로 수비 내려버릴 수도 밸런스를 있어. 잡는 부분에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골치 아파집니다. 저는 그래서 선제골은 절대 내줘서는 안 된다. 우리가 선제골을 넣으면 정말 우리가 월드컵 나머지 그 조별리그 자체의 흐름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 맞아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선제골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 웃으시죠? 저는 우리나라 대표팀이 월드컵에서 16강에 가기 위해서는 3경기 모두 선제골을 내주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그건 맞아.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첫 번째 경기가 특히 중요하니까 네, 중요하죠. 첫 번째 단추가 중요하니까. 네. 그렇죠. 그런 면에서 아라오가 우리 대표팀과의 경기에서 한국과의 경기에서는 좀 나머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 쉬고 예, 본인도 좀 이제 어린 선수니까 커리어를 길게 생각해야죠. 제가 알기로는 이게 훈련하는 과정이 있어서 우루과이 대표팀의 메디컬 담당자도 그렇고 바르셀로나의 메디컬 담당자도 연락을 하고 있다고 당연히 하더라고요. 그래야죠. 그래서 예. 이제 우루과이에 제할 이 상황을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무리해서 넣을 수는 없어요. 그래. 그러니까 우루과이 제할 쪽에서 됐다 하고 하더라도 바르셀로나 쪽에서는 이거 위험하다. 이거는 위험한 상태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해서 들어가지 않는다. 그렇다면은 조별리그 1차전에 나올 가능성은 아마도 정말로 희박하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해서 아라우가 있으면 더 단단한 수비진이지만 뭐 우루과이의 수비진은 좋으니까요. 좋으니까 네. 네. 그래도 어쨌든 유망한 수비수 아라오가 없었을 때 그때 우리가 그 부분을 공략하자. 그래. 그러니까 그만하면 됐어. 공략하자. 아라우는 나중에 써도 돼. 아라오는 뒤에 나오자. 네.